자, 천안문의 반서방 전선이죠. 신냉전 선포식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네요. 예, 사실 신냉전 선포식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승절에 이제 한 자리에 모인 북중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김정은이 이렇게 보통 이제 단독으로 1대1 양자회담만 했었는데 이렇게 다자로 이렇게 만나는 게 굉장히 김정은 입장에서도 처음이고 북한이 굉장히 오랜만이라 하죠. 그래서 국제사회에 고립된 왕따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론도 있으니까 다음 기사로 바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보다도 의전 서열이 상승했다고 해요. 예,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그러한 배치고, 예, 그러한 뭐랄까요, 의전이죠. 중국이 이제 핵 보유국 대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또 그것은 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가 봐요.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열병식 이번 같은 경우에 열병식 의전 서열이 두 번째로 입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죠. 자, 리셉션에서도 그 시진핑, 푸틴과 맨 마지막에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식으로 거의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끝판으로 대해 준 거예요. 역대 이제 북한 지도자, 저는 북한 지도자라는 표현도 좀 쓰고 싶지 않지만, 이 북한이라는 이 반국가 테러 집단의 수괴로서는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66년 전에 김일성이 갔을 때 마오쩌둥의 네 번째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물론 당연히 그 당시에 북한의 지위와 지금의 북한의 지위가 더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만 북한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창업주 그 김일성 위대한 동지보다도 지금 더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러면서 내부의 정치적인 그런 이 측면에서는 더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은 나왔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중국이 북한을 왜 이렇게 둥기둥기하면서 그 무거운 애를 자꾸 이렇게 업으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는 그 카드로 쓰기 위함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야 어차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하나 받고 싶어 한다는 거는 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전 세계 패권을 진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 전 세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했다라는 걸 또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는 뻔한 사실인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핵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업적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비핵화 가능성의 차단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사실은 솔직히 뭐 북한이 유일하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을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면은 앞으로 시진핑에게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스스로 카드를 버리는 행위를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막 이렇게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모양새는 띄워서 북한과 밀접해져서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북한과의 대화를 원할 때 본인이 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카드를 주려고는 하되 끝끝내 결국은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김정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좀 관측이겠죠. 자, 그리고 좀 재밌는 풍경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늘상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북한의 이 수괴가 밖에 나가면 항상 있는 일이에요. 자, 의자부터 컵까지 그러니까 침 같은 타액이 묻은 아니면 머리카락이 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웁니다. 김정은의 생체 정보를 지우는 북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뒤에 이렇게 다 여기 꼼꼼하게 이렇게 다 이 생체 정보 혹시나 남았을지 모르는 그 뭐 머리카락만 해도 이제 유전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내는 겁니다. 이 날 더워가지고 이게 돼지가 이 육수가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 땀 성분에서 또 이걸 채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치우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자체 방역이에요. 이 원래 이 돼지들이 콜레라나 뭐 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상당히 좀 미안한 게 여러분 돼지들이 체지방이 한 16% 그러니까 20%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좀 잘 보여보고자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돼지보다 뚱뚱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남자가 한 20%에서 22%, 여성이 한 뭐 25% 정도 이렇게 체지방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돼지들보다 체지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돼지라고 놀리면 좀 미안한 일이고 돼지를 욕할 때 김정은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훨씬 뚱뚱해요. 한 40% 넘을 거예요. 김정은은 체지방률이.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자체 방역을 하는 거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이게 좀 섬뜩한 얘기가 오갔어요. 아 장기 이식으로 불멸이 가능하다. 예. 쥐건백타님 돼지 키우냐고. 아 옛날에 저 돼지 농장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아지 농장, 개 농장에서 좀 일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돼지가 생각보다 날씬합니다. 근육도 많고. 그런데 이 대화를 시진핑과 푸틴이 한 얘기입니다. 그 뭐 이제 둘 사이에 하니까 중국어랑 이제 러시아 이제 통역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김정은이 이 대화를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대요. 그런데 이 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핫 마이크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방송하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 배우들이 이 마이크를 찬 채로 화장실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껴서 오디오 감독이 대참사가 일어나고 귀에서 그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소리를 다 듣게 되는 네, 그런 일도 있다 하는데 이 비슷한 일이 이번에 생긴 겁니다. 자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은밀한 대화를 나눴다가 의도치 않게 공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한 마이크라고 표현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뜨거운 마이크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부터가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말이 좀 세해지는 게 다르잖아요. 푸틴이 중국어로 이렇게 통역을 했대요. 푸틴이 한 말이에요.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야이씨 너가 그게 왜 궁금해?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가 이어진 뒤에 인간의 장기는 계속해서 이식될 수 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푸틴이 이거 일부러 이거 전략적으로 던지는 건가요? 이게 중국은 과거부터 이 진시황 때부터 이 불멸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열망을 가졌고 중국의 이 패권을 준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놈의 불로초 그럼 오늘로 치면은 그 한 영지버섯쯤 됐던 것 같은데 그거 구하겠다고 예?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예? 그 또 여기저기로 다 보내서 불로초 구해와라 했는데 또 이제 먹튀 사건도 또 벌어지고 또 그 당시에 뭐 결국은 뭐 진시황이 사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은 중독이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수은을 이제 피부에다 바르면은 뭐 일시적으로 그 수축이 되는 뭐 좀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름 같은 게 팽팽해졌겠죠. 그러니까 오우씨 나 젊어지나 봐 이러면서 수은을 계속 처방하게 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진시황의 아방궁에는 수은으로 무슨 호수를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물론 뭐 이제 예, 불멸의 효과 때문에 넣은 건 아니고 이제 뭐 물은 계속 이제 증발하니까 뭐 인공 호수를 이제 영원토록 만들려고 하면 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걸 열었을 때 그 수은 그 증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좀 불멸에 대해서 이제 펌프질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진시황 그때는 생명공학이 발전하지 않은 거지.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예 그냥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대형 센터를 해서 장기 이 이식 센터도 있고 근데 그 장기가 어디서 공급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도 지금 예, 외국 해외를 통해 가지고 다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푸틴과 그리고 이 시진핑 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권의 말살하는 이 뭐랄까 이 불세출의 독재자 이 둘이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있고 장기는 계속 갈아 끼울 수 있다. 이것을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예,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 어디서 공급되는지는 본인들의 관심 바뀌니까요. 어떻게든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예,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살아야지 당신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거 뭐 이재명처럼 옆에서 뭐 알아듣는 척하고 그냥 웃으면서 있었을 수는 있으니까 김정은에게도 통역되었는지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 셋 중에 가장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지금 건강이 가장 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나이는 가장 젊지만 네, 먼저 가는 데는 순서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김정은도 이 장기 이식하면서 쫑긋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저희 앞으로 저희가 뒤에 이제 메인 이슈와 온라인 반응에서 남겨둔 이 장기 관련된 이 내용과 함께 들어보면은 오늘 지금 새벽 뉴스에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쎄한 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